안녕하세요. 사진가, 장비왕 조준입니다. 오늘은 방금 이렇게 구입한 DJI FPV 드론 4대가 도착을 해서요. 이렇게 또 유튜브 영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제가 FPV 드론을 처음으로 구입을 했고, 요 녀석으로 한 일주일 정도 시뮬레이션 연습을 한 다음에 실제 필드에서 이 정도면 날리면 되겠지라고 해서 필드에서 날려봤는데, 제 성향이 워낙 이렇게 역동적이고 막 모험적인 걸 좋아해서 그런지 첫날 논에서 연습하면서 5번 정도 추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FPV 드론이 여기저기 이제 부서지고 이래서 더 이상 날릴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러서 AS를 이제 보냈어요. AS를 보냈는데 예상 외로 저는 이제 그 비전 센서도 깨지고 팔도 3개가 부러지고 프로펠러도 4개가 다 부서지고 이랬으니까 수리비가 이거는 도저히 회생 불가만큼 나와서 제가 이제 보험을 40만 원 가까이 들여서 보험을 들여놨단 말이에요. 2년짜리 보험이고 3번 무료로 고쳐야 할 수 있는 보험을 들었어요. 그런데 이게 수리비가 그 내부 이제 카메라랑 본체에 있는 그 전자기기들이 고장이 안 난 상태로 보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수리비가 총 14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라는 생각이 조금 들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보험은 30만 원을 보험을 들었어도 이게 또 교체할 때마다 30만 원 교체 비용이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기체로 교환을 해주면 새 것과 비슷한 기체가 오는 대신에 비용이 30만 원이 드는데 그 비용보다 수리비가 저렴하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추락을 하고서도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경우가 있고요. 보험보다. 또 하나는 이제 분실 같은 경우에요. 이제 매빅 에어나 이런 예전 그 드론들은 플라이웨어라는 보험이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 보험 들어놓은 사람들도 플라이웨어 서비스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 기체에 대해서는 물에 빠져도 그거를 비용을 주고 30만 원 정도면 기체를 교체를 해줘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이 기체 같은 경우는 플라이웨어 서비스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산에서라든지 바다에서라든지 폭포에서라든지 날리다가 이 기체를 못 찾았다. 그러면 사실은 보험이 들어져 있어도 그 교체 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들면서 돈이 들고 또 교체하면서 돈이 들어서 최소 제가 생각할 때는 한 대를 교체하는데 한 5, 60만 원 정도 기회비용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험을 들었어도 한번 교체를 할 때마다. 근데 홈페이지에 있는 거는 기체만 따로 사면 110만 원이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본체를 사고 본체에서 뭐죠? 조종기랑 그거를 따로 판매를 하게 되면 기체만 사는 가격이 좀 더 저렴하고 뭐 저로서는 납득할 만한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개를 산 거예요. 그 전에 이게 과연 촬영용으로 적합할 것인가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산 데는 사실은 이제 FPV를 촬영을 실제 제 촬영에 접목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려고 이렇게 산 거고요. 촬영을 하다 보면 제가 생각할 땐 2년 안에는 좀 와일드한 촬영을 여러 번 하면 여러 번 추락을 할 수밖에 없는 기체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여러 대 사서 부품도 교환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제 구입을 이제 한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 대를 사서 고글하고 조종기를 판매를 하고 제가 이제 부품도 갈아서 쓰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려고 구입을 여러 대를 한 거고요. 어, 어느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기존에 FPV 하시던 분들은 이게 직접 해보니까 요 DJI 기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FPV 드론이라고 해서 영상이 많이 나오는 애들보다 운동성이 많이 떨어져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뭐 어쨌든 기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우선 컴퓨터도 들어있고 CPU도 들어가 있고 GPS도 들어가 있고 막 여러 가지 기계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계 자체가 약간 기존에 있는 FPV보다 무거워요. 같은 인치수의 날개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 반응성이라든지 우리가 이 스로틀이라고 해서 가속력을 확 이렇게 주면 얘가 양력을 얻어서 쭉 날아가게 되는데 그냥 한번 스로틀을 줬을 때 날아갈 수 있는 그냥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날아갈 수 있는 그 시간도 더 얘가 적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비행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약간 불리한 기체예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얘만의
강점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일반 그 FPV 드론보다 배터리가 더 오래 가요. 그러니까 뭐 25분까지는 사실은 바라지도 않고, 이게 어쨌든 그 산에서나 뭐 이런 거 날릴 때 약간 롱레인지로 멀리까지 날아갔다 와야 될 수도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어떤 데는 접근이 안 되는 데인데 뭐 2km까지도 막 가서 찍어오고 막 이래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존 FPV 드론 가지고는 거기까지 가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GPS도 있고 뭐 배터리 용량도 크기 때문에 그 장점을 살려서 얘가 아니면 촬영을 할 수 없는 상황들이 분명히 발생을 하게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바닥에 이렇게 붙어가지고 쭉 훑으면서 가는 이런 샷 같은 경우는 기존 FPV 드론 같은 경우는 이게 손으로 굉장히 조절해야 되거나 그 날아갈 수 있는 그 카메라 앵글에 대한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보시면 알겠지만 직진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드론은 약간 이렇게 각이 들어져 있어요. 뒤랑 앞이랑이. 그런데 그 어느 정도 이 드론의 무게에 따라 이게 떨어지지 않고 그 스로틀이나 이런 거를 전혀 조절하지 않고 쭉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속도가 이제 어느 정도는 정해지는데, 얘 같은 경우는 GPS가 있기 때문에 그냥 뭐 스포츠 모드를 놓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땅을 이렇게 훑으면서 계속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활용을 잘 하면 이용할 수 있는 촬영이 있고요. 어쨌든 요 아이를 사용을 할 수 있고 뭐 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얘를 샀고요. 저는 사실은 곧 5인치랑 3인치 드론도 구입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촬영 요청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제 그런 거예요. 외부에서 이렇게 박물관 내부를 결국엔 찍는 건데, 내부는 이제 좋은 카메라로 찍을 거긴 하지만 실제로 이렇게 밖에서 날아 들어와서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는 시점샷을 이제 필요로 하는데, 그런 거는 사실은 얘로 하는 것보다 3인치 드론 가벼운 걸로 하는 게 더 좋고 안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하겠지만 앞으로 FPV 드론 촬영을 전문적으로 이제 하고 싶기 때문에 이렇게 FPV 드론을 어차피 뭐 할 거라면 좀 열심히 하려고 여러 대를 사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